2017년도 8월 토익 예상문제 프리특강 리딩 두 번째 강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은 111번부터 120번까지 열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문제풀이의 과정에 좀 익숙해지셨길 바라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학습의 과정에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렇게 하면 돼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학습이 종료됐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거는 학습이 끝난 게 아니라 학습의 출발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깨달음이 왔으면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숙달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숙달시킬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에 배게끔 만들어서 잘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습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강을 통해서 문제풀이 유형은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원칙들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실제로 문제풀이를 해보면 이번 강의 열문항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런 반복 연습을 저랑 같이 좀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러시면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번 문제는 ABCD를 보니까 어때요? 이거 다 품사가 부사잖아요. 뜻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어휘 문제로 판단하고 가시면 되는데 고수들은 어때요? 이렇게 지울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dear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 부사, 전치사, 동사 이렇게 네 가지로 다 쓰여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토익 끝날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요. near는 그래서 온갖 품사로 다 쓰입니다. 심지어 전치사로 near the bank 그러면 그 은행의 근처에서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near가 형용사 부사의 동일형이기 때문에 nearly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near와 nearly의 관계는 사실은 의미상 없습니다. near는 근처에 라고 하는 뜻이고 얘는 무슨 뜻이에요? 거의라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형용사 부사 동일형인데 ly형이 또 있고 그 ly형이 의미상 별 관련이 없는 그런 단어들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단어들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 중요하죠. nearly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미가 almost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자마자 얘는 답이 아닙니다 라고 지워버린 거예요. 이만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찬스가 높아진다는 거죠. simply는 단순하게, barely는 또 뭐예요? 이 bear가 원래는 벌거벗은 그런 뜻이잖아요. barefoot 그럼 뭐예요? 맨발이에요, 맨발. 그죠? 그런데 barely는 부사로 쓰이게 되면 뜻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들을 뭔가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가중치를 두어서 여러분들도 학습을 하셔야 되고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메모된 내용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 주셔야 실력 향상이 된다는 거죠. 공감하시죠? 오케이. 그럼 꼭 실천해 주세요. barely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토익에서는 99% 이상 쓰여요. barely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상의 의미는 뭐도 있냐면 이건 듣고 잊어버리세요. 오로지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토익에서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 동의어 기억하십시오. seldom, 또 rarely, 또 scarcely. 이렇게 여러분들 동의어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고 했을 때 누군지 어휘 문제니까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겠죠. 해석해 보시죠. 고객의 불평사항들이 that 이하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that 이하를 불평하더라. 뭡니까? 그들이 읽을 수 있다. the print. 그 인쇄물을. 여기는 인쇄물이 아니라 활자라고 번역해야겠네요. 뒤쪽에 보니까 여기 agreement라 해서 계약서, 동의서가 있습니다. 동의서 안에 print, 활자를. print는 활자의 뜻, 무늬의 뜻, 인쇄업의 뜻이 있다고 했죠. 그걸 갖다가 읽을 수가 있는데 왜 불평을 해요? 그러므로 거의 읽을 수가 없다. 됐죠? 그냥 겨우 읽을 수가 있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거의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불평한 것이기 때문에 that 이하까지
해석을 확장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정답을 A번으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추가적인 해석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의서 또는 계약서는 어떤 거예요? 자, 그들이 사인해야만 하는 겁니다. 서명해야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가 되기 위해서? 멤버, 회원이 되는 것이죠. Special Shoppers Program이라 갖고 특별 고객 프로그램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사인을 해야만 하는, 서명을 해야만 하는 그런 동의서안의 활자를 거의 읽을 수가 없다라고 많은 고객들이 불평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문장이 길어져도 자, 문장에 필수 성분,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성분들을 먼저 딱 기둥을 박아 놓으면 나머지는 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수식하는지만 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누가 누구를 수식하는지를 찾는 과정, 자, 이것이 이제 기본 과정이겠죠. 그것이 이제 숙달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아이디어가 난 그거 잘 모르는데, 자, 요 정도 수준이시라면 사실은 이 문제풀이 강의 굉장히 좀 깝깝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감에 의해서 해석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 오늘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토목달 과정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좋은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뭐 환급들을 다 해드리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용을 잘 하셔서 꼭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좀 되고 싶습니다. 112번 갈게요.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달라요. unless는 접속사죠. moreover는 게다가 부사입니다. unlike는 전치사예요. 뭐뭐와는 달리. 자, opposed는 뭐예요? 뭐 얘는 뭐 동사라고 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분사라고 봐도 되는데 또 아까 전에 ing형 형용사 설명해 드렸잖아요. 반대로 ed형의 형용사도 있어요. ed형의 형용사는 대개 수동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상실한 일반 형용사가 된 아이들이죠. 자, 그래서 뭐뭐에 반대하는. opposed는 뒤에 to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품사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죠. 여기는 지금 누구의 자리예요? 이거는 자, 주어의 앞자리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야 이제 얘를 부사 덩어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의 unlike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말 unlike가 맞는지, 자, 시험장에서는 물론 이럴 시간이 없지만 항상 평상시에 검증을 하세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의심이 없어집니다. 평상시에 내가 수없이 많은 문제를 검증을 해봤는데 다 그냥 그렇더라.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좀 더 자신감 있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또 미치죠. 그런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검증은 꼼꼼하게 하세요. 자, 해보십시다. 이 사람과는 달리 이 사람은 윈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뭐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트랜스퍼. 트랜스가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새로운 사무실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 홍콩에 다음 달에 시작되는, 그러니까 오프닝되는 그런 새로운 사무실로 전근 가는 거죠. transfer는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돈을 목적으로 취하게 되면 돈을 송금하다. 사람을 목적으로 쓰게 되면 전근 보내다, 전학 보내다. 물건을 목적으로 쓰게 되면 물건을 옮기다. 재산을 목적으로 쓰면 재산을 양도하다의 뜻도 있지만 자동사로 사용되게 되면 갈아타다의 뜻과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전근 가다의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참고로 transfer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동사에서는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이해까지가 있으면 매우 좋은, 그러니까 고득점을 위해서는 있으면 매우 좋은 단어니까 다양한 의미와 함께 자동사일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고 타동사일 때는 무슨 의미로 쓰이는지 저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두세요. 자, transfer는 활용의 폭이 굉장히 큰 그런 동사,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12번에 대한 해설도 마무리를 짓고요. 113번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의문사로 시작되고 있는데 얘만 ever가 붙었죠. 자, 일단은 ever가 붙으면 어때요? 의문 대명사 다음에 ever가 붙으면 우리가 그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죠. 복합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자, 일단 구조는 어때요? 불완전 문장인 건 이해되죠? 왜냐면 자, 명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who를 몰라서 앞에다가 자, 지금 우리가 꺼내놓은 거니까 뒤쪽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건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거고요.
자, 무슨 절 역할을 해요? 이 전체가 바로 명사절과 부사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보면 말이죠. 기본적으로 자, 불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안 왔어요? 뒤쪽에 보니까 tenure라고 하는 주어가 있고요. was가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뒤에는 be considered 다음에 이번에 보호가 나왔네요. 맞죠? 자, 성공적이라고 생각되어진다, tenure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 보호가 다 왔는데 도대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빼고요, 잠깐. 완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 안 됩니다. ever가 붙은 것과 안 붙은 것의 차이는 뭐죠? 얘는 자체가 명사절이나 형용사절, 부사절이 되는 것이지만 자, 명사절일 때는 누구누구가 그 어떤 누구가 뭐뭐 하는 것이라도 그것은 그것을 이렇게 되는 것이고 누구누구가 뭐뭐 하더라도 상관없이 라고 하는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No matter who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때는 anyone who의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who는 어때요? 뒤쪽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게 일단 맞잖아요. 자, 그리고 who가 의문대명사로 쓰이면 명사절을 이끌 것이고 who가 관계대명사로 쓰이게 되면 형용사절을 이끄는 거잖아요. 구조는 똑같고. 맞죠? 근데 여기는 적어도 명사절 자리는 아니에요. 최소한. 형용사절 자리는 맞는데 문제는 뭐예요? 불완전해야 된다며요. who 다음에는. 아니잖아요. 맞죠? whom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whom도 마찬가지로 뒤쪽이 불완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돼요. 이해되셨죠? whom도 마찬가지로 whom이 이끄는 절도 명사 자리에 와 있으면 의문사절이라 해서 명사절이고 형용사절 자리에 와 있으면 형용사절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자, 여기는 명사절 자리는 아니니까 형용사절이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who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whom 플러스도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주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어려워하지 마세요. 의문사는 그것이 의문사라고 불리우던 아니면 관계사라고 불리우던 간에 구조는 똑같아요. 대명사가 나올 때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합이 붙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항상 어법을 먼저 들이대지 말고 제가 품사를 먼저 따져보셔라 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얘 명사 아닙니까? ever 빼고 나면 그러면 뒤쪽에는 명사가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일단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명사절 역할을 하든 부사절 역할을 하든 아니면 형용사절 역할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 기본만 지키셨으면 정답은 A번이 간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who's는 일단 명사절 자리는 아니니까 who's가 이끄는 절은 뭐예요? 관계대명사절이겠네요. 그럼 앞에 있는 명사로 수식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보시겠습니까? 파티가 개최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이 사람을 위해서 개최됐어요. 자, 이 사람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저 사람이 명사로 반복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재임 기간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반복됐기 때문에 who's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분의 재임 기간이 어땠어요? 성공적이었다라.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좋아요. 자, 그럼 중간에 이제 빠진 부분들에 대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뭐예요? 회사 이름 아니에요. 이 회사에서의 재임 기간. tenure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대학에서는 그 종신 재직권, 그러니까 조교수나 부교수 말고 정교수 되면 종신 연구를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게끔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신 보장의 재직권을 우리가 tenure라고 대학에서 얘기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죠? 재임한 기간을 우리가 tenure라고 얘기하고요. 자, 토익에서도 간간히 등장합니다. 두 번째, highly라고 하는 단어 또다시 뭐와 똑같아요? 저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눈썰미 있게 앞으로 제가 굳이 막 설명 안 하더라도 눈썰미 있게 챙기셔야 돼요. 왜? high라고 하는 단어가 높은 높게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해석했어요? 매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highly는 또한 nearly와 같은 부류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be plus considered
예, 수동태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아, 형용사가 나와 있잖아요. 왜? 일반적으로 부사가 나오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들 저 consider는 O 형식으로 쓰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consider A 그 다음에 형용사. 이 명사가 어떠어떠한 상태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되면 수동태가 됐을 때는 be considered 다음에 형용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자리에 형용사와 부사를 주고 문제를 변형해서 successful과 successfully를 같이 주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니 뭐 수동태 다음에는 원래 뭐 일형식이라며 그럼 부사가 답이겠지 뭐 이렇게 답을 썼다가 틀리게 되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considered와 found가 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4번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품사 문제네요. 더하고 work 사이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형용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command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RE를 붙이면 recommend 들어봤죠? 그래서 이것도 권하다, 추천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 말고 두 번째 뜻으로 훨씬 많이 쓰죠. 칭찬하다의 뜻을 많이 씁니다. commendable 이라고 하면 칭찬할 만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얘를 놓고 자, 칭찬할 만한 일 이렇게 번역을 해봤는데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열 그 태양 에너지 있죠? 자, 그래서 자, powered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발생되는 뜻이니까 태양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되는 그런 자, 자동차 있잖아요. 자, 자동차의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were doing 이것과 관련해서 엔지니어들이 하고 있는 칭찬할 만한 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멀쩡하게 의미 성립도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형용사를 답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형용사와 명사의 조합이 의미상 적절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복합 명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아까 전에 그 retirement celebr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거예요. 그 문제가 retirement와 함께 누가 나왔었어요? retired가 함께 나왔었죠. 그러면 celebration이 은퇴를 당한 건 아니잖아요. 은퇴당한 건 사람이죠. 그러니까 retirement celebration이 정답이 되었던 문제가 실제로 토익에 출제가 된 바가 있으니까 항상 형용사 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형용사를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제가 방금 보여드렸듯이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의미에 대한.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해석하고 마무리할게요. 주주총회가 되겠습니다. 주주총회장에서 CEO께서 연설하셨어요. 자랑스럽게 오브 이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에 대해서? 바로 칭찬할 만한 그런 일에 대해서. 그 일 누가 하고 있었나요? 엔지니어들이 하고 있었어요. 뭐와 관련해서? Solar powered 자, 차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태양열 그런 전지판 있죠? 자, 그것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되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15번이고요. A, B, C, D의 선택지가 워낙에 거대합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빼고 얘 빼고 as는 자, 전치사로서 세 가지 의미가 있지만 토익에서는 주로 한 가지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무엇입니까? 자, as가 전치사로 사용되면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인데 자, 전치사로 사용되면 자격이에요. 뭐뭐로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전치사 자리인지 접속사 자리인지 따져보시고요. 접속사 자리면 바로 B번에도 답을 쓰시면 되는데 주어 동사가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러므로 전치사 자리가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휘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해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such as는 예시죠. 자, 이 두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도와줘요. 뭐를요? 확립하는 것을 돕습니다. 무엇을 확립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죠. 자, establish는 한자로 이렇게 쓰죠. 이게 설립자죠. 그러니까 설립, 확립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를 갖다가 세우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보니까 finance providers라고 하는 자, 공급업자가 나오네요. 가장 훌륭한 공급업체가 되겠습니다. Art supplies, 그럼 미술용품 되겠네요. 그 도시에서 그죠?
가장 훌륭한 미술용품 공급업자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를 갖다가 설립하는데 만드는데 도움을 줬는데 뒤는 뭐가 되는 게 좋겠어요? 이거 딱 자격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러한 자격으로 자, 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정답은 B번으로 고르시는 게 맞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은 마무리 짓고요. 해설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해석까지 필요해서 해드렸어요. 자, 추가 정보로 드릴 것은 요거 한 가지인데요. help는 원래는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하고 ing를 취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어때요? 이 투부정사에서 to가 생략되고 원형만 남은 원형부정사도 목적어 자리에 취할 수가 있어요. 사실 어떤 동사가 있고 목적어, 목적 보호가 있을 때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부정사를 취하는 경우는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등등등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 자리에, 이게 지금 help가 타동사거든요. 목적어 자리에 바로 원형부정사를 취할 수 있는 동사는 유일해요. 자, 그래서 help가 유일하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변형하면 뭐 어떻게 나올까요? establish와 establishing이 같이 나올 거예요. 학생들은 앞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 당연히 뭐예요? 여기 목적어 자리니까 ing가 목적어네 하고 ing에다 손을 대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establish는 help는 다시 한번 자,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하고요. 자, 오히려 ing를 절대 취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15번까지 2강의 전반부 강의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15문제 지금까지 풀어보셨어요. 요즘에 그 Part5가 총 30문항이잖아요. 절반이나 지금 진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집중 잘 되고 계시죠? 자, 그러시면 다시 한번 물 한 잔 드시고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저는 다시 돌아와서 자, 16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right back. 자, 새 건물이어서 그런지 목이 좀 따갑고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도 물 마시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물 좀 드시고 오셨습니까? 자, 휴식 취하셨으니까 다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번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같지를 않아요. 아, 그러면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를 고르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기술을 써야 될지는 바로 품사의 판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빼고 나니까 자, 주어가 이 사람이고 박사님이고 unveiled가 동사예요. 그죠? 자, latest creation을 unveiled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는 한 단어짜리인데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아, 부사가 들어가는 게 좋죠. 그래서 자, 116번 문제는 3초 아무리 길어도 3초 안에 정답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설 마무리하고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demonstr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뭔가를 입증하고 시연하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줘서 뭔가를 갖다가 기계가 잘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내 주장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시위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demonstrate라고 하는 단어가 입증하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명사로는 뭐 시위의 뜻도 있고 시범 설명, 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제품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실험실에서의 demonstration이라니까 실험실 안에서의 시범 설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작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보여준 거예요. demonstrate, 입증하기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때 박사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공개하셨습니다. 뭐를요? 가장 최근의 창작품을 공개하셨는데 걔가 누구예요? 동격이에요. 로버트입니다. 어떤 로버트죠? realistic person, 정말 사람하고 닮은 그런 로버트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공개하셨다기 때문에 116번의 정답은 D번으로 여러분들 확정하면서 해석까지도 마무리 짓고 해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징그럽죠, 근데 그죠? 로봇은 로봇이어야 해요. 근데 너무너무 사람의 영역을 많이 침범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117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서로 다르죠. supply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고 나머지는 다 명사들이에요. 뜻 모르는 거 있어요? shortage, 요 정도? 요거는 부족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떤 명사가 들어갈지 이제 어휘 문제니까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construction은 만드는 거고요. 짓는 거예요. 뭐를요? West Side Bridge입니다. 다리 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자, 다리의 건축 공사가 halted. 자, halt라고 하는 단어는 중단시키다, 중단되다의 자타 동사가 다 되고 명사로 halt는 중단, 멈춤의 뜻이 둘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품사가 일단 동사 명사라는 점 잘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왜? 뭐뭐뭐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자금의 뭐 때문에? 자금의 부족 때문에 그랬겠죠. 됐습니까? 자, materials는 재료, 자료의 뜻이니까 여기서는 뭐 원재료 정도로 할까요? 앞쪽에 raw까지 붙으면 RAW라고 해서 raw material, 그러면 원자재라고 하는데 여기 그냥 자재라고 하겠습니다. 자재에 대한 자금의 부족 때문에 중단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 적절한 어휘는 D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118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뜻 모르는 거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A번 정도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A번은 항상 스펠상 누구랑 조심해야 돼요? confirm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구별해서 알아두셔야겠죠. confirm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뭐를 확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동사죠. 근데 conform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규정이나 규칙 따위를 따르다, 준수하다의 뜻인데 재밌는 것은 우리말 해석은 타동사지만 영어로는 반드시 전치사를 붙여 써서 conform to, with A의 형식으로만 쓴다는 거예요. 요때 with는 사전상으로만 나와 있는 거니까 conform은 to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동의어가 있는데요. 자, 아주 중요한 동의어 comply가 있습니다. comply는 with만 취해요. 자, 어떤 규정 따위를 따르다, 준수하다, 순응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with를 보여주고 앞쪽에 밑줄을 주면 둘 중에 정답을 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도 사실은 사전상으로 with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to만 많이 취하지만 사전상으로 with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고 comply와 conform을 구분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to를 보여주고 시험 문제를 내면 어떻게 돼요? 해석은 똑같아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만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단어와 동의어들이 또 뭐가 있냐면 어디에 규정 따위에 들러붙어 있다, 준수하다의 개념으로 stick to라든가 또는 cling to라든가 adhere to라든가 이게 전부 다 들러붙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규정 따위에 들러붙어 있다는 그것을 준수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타동사는 누구예요? 뭐뭐뭐를 준수하다의 타동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있죠? observe가 있고요. 요거 지금 바로 명사 취하죠. 그죠? 또 follow도 있습니다. follow the law. 오늘도 보셨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단어들은 지금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데이터를 구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뭐뭐를 준수하다의 지키다, 따르다의 타동사인데 전치사를 반드시 붙였어야 되는 그룹들과 그냥 정상적인 타동사로 쓰는 아이들을 꼭 구별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문제 해설 전에 제가 사전 정보로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1500 words라고 하는 목적어가 바로 붙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보자마자 A번은 아웃시킬 수 있어야 토익의 실력자예요. 초과하다, 포함하다, 확장하다입니다. 어휘 문제로 접근하시죠. 이렇게 하나를 지우고 접근하는 것 혹은 두 개를 지우고 접근하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자, 문제풀이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동사 누굽니까?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얘 누구예요? 쫄지 마시고. 알겠죠? ed는 명백한 동사 형태가 있으면 분사일 수밖에 없어요. 제출되는 에세이입니다. 고려를 위해서. 뭐에 대한 고려죠? 출판 발행입니다. 잡지에 실려가지고 출판 발행되는 데 대한 고려. 자, 그러한 고려를 위해서 제출되는 에세이들은 should not 어떻게 되죠? 1500자를
포함해서는 안 돼요. 1501글자를 포함하면 됩니까? 1499글자를 포함하는 건 되는 거예요. 1500글자를 포함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문맥상 어설프죠. 그래서 1500자 넘어가면 안 된다. 길이에 있어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잡지 지금 consideration의 대상이 바로 publication in the magazine이기 때문에 잡지는 분량이 너무 많으면 다 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문맥상 가장 적절한 어휘는 B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119번 가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다 다르죠? 요거는 전치사로만 씁니다. 얘네 둘은. 얘는 접속사로만 쓰죠? 얘는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됩니다. 그럼 누구 자리인지부터 따져보면 되잖아요. Customers wish, 주어 동사. 컴마가 나오고 또 주어 동사. 자, 그러면 이 자리 접속사 자리죠. 그러면 누구부터 먼저 지어요? 이렇게 먼저 지우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품사 자꾸 노래하는 거예요. 자, despite는 전치사로만 씁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래가지고 until이냐 if냐를 이제 따져보면 이건 둘 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니까 어휘 문제잖아요.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들이 원하죠. 가장 낮은 그런 가격 되겠습니다. 가능한 가장 낮은 가격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비행을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언을 받습니다. 시도하라 라고. 뭘 시도해요? 예약을 시도하라. 자, on flights. tickets on flights니까 어떤 비행편에 대한 그런 예약이 되겠고요. 언제요? Right before they depart. 그들이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자, 예약하기를 시도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받습니다. 이걸 원하신다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조건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정답을 D번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죠? 그렇죠? 땡처리 해갖고 싸게 살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티켓이 끝까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원하는 날짜에 못 간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들만 항상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성수기인지 비수기인지 잘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20번 문제죠.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어때요? 달라요. 얘만 동사입니다. 동사 자리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pottery made. 자, 요 made가 동사예요, 아니에요? 동사 아닙니다. made가 동사였으면 뭐뭐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목적어가 뒤에 있어야겠죠.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수동구조고 그리고 pottery가 뭘 만들어요, 개인적으로. 맞죠? 자, pottery는 도자기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진 도자기류죠. 사실은 made에 대한 판단이 이 문제의 핵심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made 말고 동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made가 동사면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닐 것이고 얘가 동사가 아니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제가 동사가 아니다라고 판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타동사의 ED형 있잖아요. 타동사의 ED형은 뒤쪽에 목적어를 데리고 나와 있으면 동사로 봐요. 근데 자, 뒤쪽에 목적어가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거는 수동의 구조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를 이뤄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Greeks and Romans,라고 하는 자,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자기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자리 동사 자리면 빙고. 바로 답 나왔죠? 전시가 될 겁니다. 선택지는 얘 말고는 동사가 없어요, 아예. 맞죠? 그러므로 간단하게 답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마무리 짓고요. 나머지 해석해 볼게요. 어디에서? 박물관에서 all summer long. 그러니까 여름 내내 자, 이 박물관에서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 강의 해설도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강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1강보다는 조금 더 숙달되어져서 좀 더 익숙해졌죠. 그러니까 이 설명들과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런 문제풀이의 능력이 설명에 대한 이해도 물론 빨라져야겠지만 여러분들의 문제풀이의 능력도 빨라져야 되고 정답률도 올라가야 되는데 뭐 그 과정이 지금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과정을 잘 밟으시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강에서도
강의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내가 몰랐거나 혹은 앞으로 적용 가능한 그런 어떤 새로운 정보, new information이 나왔다면 잘 정리를 좀 해놓았다가 자, 앞으로 반복 활용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숙달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점수화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